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계에서 예외적인 존재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들이 공개석상에서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공식 인터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선수에 대해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수단 내에서 위화감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독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도했던 모든 감독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칭찬도 하고 또 동료 선수들까지도 그런 공개 칭찬을 거둘 정도로 지지를 받곤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지 축구만 잘하는 선수여서가 아니라 인성적인 면에서 훌륭하고 팀 내 관계적인 면에서도 훌륭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번 루턴 타운과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를 마친 이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새로운 이유를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면서 하프타임에 대한 쿠루셉스키를 교체했던 이유도 솔직하게 밝히면서 쿠루셉스키의 플레이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루턴과의 경기 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했는지, 또한 팀 전반적인 경기력과 팀 운영에 대한 내용들 인터뷰 풀버전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난타전 끝에 기가 막힌 추가 시간 역전극을 통해 4대3으로 승리했고요. 이로 인해 웨스트햄은 승점 44점 7위를 지켰고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승점 43점으로 8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본머스가 에버튼과의 경기 2대1로 승리했고요. 첼시는 번리가 퇴장당했고 페널티킥까지 내주는 상황 속에서도 2대2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악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노팅엄과 크리스탈 팰리스는 1대1로 비겼고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풀럼도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겼습니다. 토트넘의 승격팀 루턴타운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는 어려움 속에 손흥민 선수의 후반 막판 역전 결승골로 2대1로 승리했는데요. 토트넘과 함께 4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에스턴 빌라는 황희찬 선수가 아직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승점 59점, 토트넘이 승점 56점으로 3점 차이인데요.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그래도 자력으로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29라운드 풀럼전 0대3 패배 이후 다시 우리의 경기력을 증명했고 우리의 축구를 입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경기력에 대한 먼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만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경기 내용 자체는 좋았는데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내준 것,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많은 찬스가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지배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많은 그 기회를 만들고도 득점하지 못했다면 분명 선제골을 내준 게 실망스러운 게 됐었을 것이다. 더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했습니다. 선제골의 실점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실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 그 실점을 제외하면 선수들이 정말 잘 대처했고 특히 후반전 운영이 좋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에 대해서 어떤 팀과 경기를 하든 자신의 팀 운영은 모든 경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팀을 상대하든지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도전적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이 이번 경기는 정말 침착하게 대처했다고 하면서 약팀이 역습축구, 게다가 강한 전방 압박을 병행했던 역습축구,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과정 속에 선제골을 내주고도 결국 뒤집으면서 그 뒤집은 방식이 또한 우리의 축구를 계속하면서 이뤄냈다는 점, 결국에는 우리의 축구가 옳다는 걸 증명했고 그 보상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토트넘이 하이 턴오버,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낸 게 7번이었고 그 7번 중에 한 번을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특유의 컬러를 입증했죠.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도 결국 하이 턴오버를 한 번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에 대한 완성도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지역인 존 포틴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패스 연결도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존 포틴 진입이 2번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패스가 13번에 불과했지만 토트넘은 존 포틴 진입이 무려 25번,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가 55회로 훨씬 더 루턴타운을 압도한 공격 기록, 패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후반전 시작과 함께 브래넌 존슨을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존슨의 활약에 대해서 포스테콜로 감독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전에는 데얀 쿨루세프스키가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술적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존슨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확실히 왼쪽 사이드에서 기회를 잘 잡았고 오른쪽에 브래넌 존슨을 배치한다면 똑같은 위협을 사이드에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쿨루세프스키가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했는데 오른쪽 윙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전에는 두 윙어, 양쪽 윙어가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그래서 우리의 경기력이 개선되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전 0대1로 끌려가는 경기를 했었고 풀럼과의 경기는 무득점 경기이긴 했지만 0대3으로 졌고 최근 경기들에서 전반전에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토트넘이고, 기자들은 이번 전반전도 또 골이 없었는데 전반전에 골이 없는 것을 바꾸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골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골로 가는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우리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골을 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점을 하는 것이다. 실점했던 장면들이 아쉬웠지 우리의 축구는 좋았다. 즉 전반전에도 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플레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결정력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불운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1대1의 좋은 기회를 만들기도 했고 골대를 때리기도 했고 우리의 슈팅을 골키퍼나 상대 수비가 많이 막아내야 됐던, 상대가 필사적으로 수비를 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축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실점한 골이 아쉬웠지만 그게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즉 수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공격 전개, 공격 전술에 대해서는 손볼 게 없다라고 자부한 것입니다. 우리의 축구가 많은 부분에서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효율을 내지 못할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즉 기회를 잘 살려서 경기를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경기를 강하게 운영할 거라는 것을 상대도 아니까, 우리가 상대를 또 압박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전반전에 루턴을 힘들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10분 15분 동안 우리가 상대를 지치게 했고 경기를 계속해서 주도했기 때문에 루턴이 대가를 치른 것이다. 경기 막판에 루턴이 우리에게 골을 내준 것은 우연한 결과, 단지 우리의 집념 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경기 방식이 상대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러한 방식이 상대가 뒷심이 부족하게 만드는 것을 유발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 중에 주목할 부분들이 패스 다이렉트니스, 그러니까 얼마나 패스가 좀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가느냐의 기록을 보자면 루턴이 35, 그리고 토트넘이 28.9로 토트넘이 훨씬 더 짧은 패스와 빌드업을 잘 활용했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이 10회 이상의 패스를 연결하는 횟수가 루턴 타운은 4번밖에 없었는데 토트넘은 25번이나 됐습니다. 골킥의 길이도 루턴 타운은 무려 46.8m로 계속해서 롱볼로 경기를 전개했는데요. 토트넘은 11.4m로 근거리로 비카리오 골키퍼가 짧게 센터백에게 공을 연결하면서 플레이를 전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경기도 쉬운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들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주도적인 경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브레인트포드나 브라이튼이나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오히려 상위권이 아닌, 그러니까 빅6에 해당하지 않는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오히려 더 고전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일정한 패턴이 아니냐,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것 없다라고 했고요. 트렌드란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봤던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또 우리의 경기 결과나 승리 방식을 보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개별적인 경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기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냐,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느냐인데, 언급하신 3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팀의 상황도 달랐고 우리의 상황도 달랐고 또 우리의 경기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선수 구성도 달랐고 부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연속성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아쉬운 점은 우리의 실점한 방식, 우리의 수비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제외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브렌트포드전이나 또 패배했던 브라이튼전이나 또 고전했던 팰리스와의 경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번 경기는 내용상으로는 그와 다른 완성도가 있었다. 우리가 골을 먼저 넣었다거나 혹은 골이 나올 때 나왔다면 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 방식으로 이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실점하는 그 상황만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 3분에 나왔던 이 실점 상황은 분명히 타운젠드가 역습 돌파를 시도할 때 손흥민 선수에게 파울을 가했던 상황이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몸싸움 기준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파울이 안 불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상황, 타운젠드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 들어갈 때 비수마가 끝까지 쫓아가서 크로스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야 되는데 한 번 멈칫했다가
타운젠트의 뒷공간 침투를 완전히 이제 쉽게 빠뜨렸던 부분들,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고 비수마에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뒤 1차적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왔던 바클리에게 패스를 했을 때 왼쪽 센터백인 드라구신이 바클리에게 가까이 붙어주지 않았고 슈팅이나 패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면서 멈칫멈칫 주춤주춤 하면서 왼쪽에 있는 타이트총에게 패스가 넘어갈 수 있도록 빠뜨렸던 부분들은 분명히 개별적인 수비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이다. 상대가 잘했다기보단 토트넘의 대응이 조금은 늦었고 둔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을 봤을 때는 개선될 수 있다. 충분히 앞으로는 수비적인 개선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징은 윙어가 정말 사이드라인을 점유하는 윙 플레이를 하고 오히려 풀백들, 최근의 축구는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스트라이커처럼 골을 노리고 풀백들이 윙어처럼 뛰었었는데 토트넘은 그와 대조적으로 윙어가 정말 윙어로 뛰고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는 그런 인버티드 풀백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윙어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윙어가 폭을 만들어서 밀집 수비를 흔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날 경기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체됐다는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윙어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선수들의 각자 강점과 개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술적인 목표는 똑같다. 윙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얀 클루세프스키가 경기에 너무 관여하려 했던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공을 찾으러 다녔고 항상 공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후반전에는 우리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의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꿨다라는 것인데요. 티모 베르너에게 두세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데얀 클루세프스키가 공을 잡으려고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반대편의 그런 상황들, 베르너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르너가 낭비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낭비된 것과 같은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데얀 클루세프스키가 어시스트를 할 수 있고 또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이 공격 상황, 득점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본인 위주로 플레이가 돌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전술적인 계획이 먹히지 못했다. 그래서 존슨을 투입했고 존슨이 들어가서 자신의 속도와 더불어 퀄리티 좋은 패스, 컷백 이런 그런 패스를 통해서 박스에 투입하니까 경기가 잘 풀렸다. 그렇게 예상하고 투입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날 클루세프스키가 뛰었던 기간 동안에 토트넘의 공 소유 상황이나 공을 소유하지 않은 시간에 클루세프스키의 위치와 활동 영역을 보시면 클루세프스키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잡아 들어왔다. 손흥민 선수의 영역까지 잡아먹는 상황들이 있었고 베르너의 영향력이 극소한으로 줄어들었어요. 공이 없을 때는 거의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이다 보니까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슨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8번 역할을 하고 클루세프스키가 10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도가 아니라 데얀 클루세프스키가 스스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프타임에 교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의 윙어를 사이드에 놓고 폭넓게 플레이하는 것이 당신의 전술적인 템플릿이냐라는 질문이 기자에게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게 우리 공격의 템플릿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즉 클루세프스키를 안쪽으로 끌어서 플레이했던 것이 완전히 클루세프스키의 독단적인 선택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옵션과 그런 방식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플랜 A 그리고 이날 경기의 플랜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일관성을 찾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아직 정립하지 못한 면이 있긴 하지만 오늘처럼 골을 넣는 그런 패턴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크로스가 필요하고 윙어들이 윙 플레이를 해주면서 폭을 만들어줘야 되고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해줘야 되는데 클루세프스키가 그러지 못했고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다라고 재차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존슨이 들어오자마자 51분에 동점골이 터졌는데요. 사르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전개했을 때 존슨이 사이드라인에서 공을 잡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온 포로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또 한 번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 사이드를 파고들어서 반대편에 베르너에게 이제 크로스를 연결해가지고 상대의 까보레 선수의 자책골을 끌어냈잖아요. 과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런 라인 움직임을 통해서 베르너의 골을 끌어냈던 펠리스와의 경기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왔었는데 클루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왼발을 쓰는데 여기서 접고 왼발 슈팅을 때리거나 빠른 타이밍에 컷백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를 이제 상쇄하기 위해 본인이 안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오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나 선제골을 내준 상태에서 루턴이 내려서서 대비할 때는 효율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전술적인 선택이 나온 것은 저희가 이제 클루세프스키가 분명히 공을 소유하고 창의성이라든지 왼발 킥을
휴식을 통한 공격 전개력에 장점이 분명히 있고 또 존슨과 베르너가 갖지 못한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쿨루세스키지만 공격 템포를 살리지 못하고 특히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빠른 패스가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쉬웠거든요. 존슨 역시 발전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쿨루세스키가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느끼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도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으로 나온 현지의 질문, 영국 기자들의 질문은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과 대기록입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터트린 역전 결승골은 자신의 토트넘 입단 후 160번째 골이었는데요. 이 대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질문을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기록이 아닌 손흥민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지를 언급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상대가 누구든 어떤 경기를 하든 항상 최고가 되겠다라는 높은 수준의 기대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손흥민 선수는 상대가 강팀인지 약팀인지 이게 뭐 친선 경기인지 챔피언스리그인지 프리미어 이걸 신경 쓰지 않는다. 모든 경기, 모든 상대팀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어떤 경기를 하든지 내가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그러한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현하는 것, 실제로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매 경기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걸 손흥민 선수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혹은 선수로서 편안하게 그냥 쉽게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걸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를 할 때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최고의 수준을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조금 이지내고 조금 모자라도 뭐 이럴 수도 있지. 오늘 좀 몸이 안 좋았잖아. 오늘 좀 어떤 경기잖아.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최고이기를 추구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축구와 노력, 리더십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태도와 진정성과 열망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훌륭한 선수였고 앞으로도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과 더불어서 오늘 루턴과의 경기는 몇 번의 기회가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골대를 때린다거나 좋은 선방으로 인해 운이 나빴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을 추가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필요로 한 순간에 중요한 골을 넣어주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가치와 또 손흥민 선수의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86분 경기 막판 정말 지칠 수 있는 시간, 특히 손흥민 선수가 다른 많은 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아시아를 멀리 다녀와야 했던 손흥민 선수잖아요. 게다가 나이도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보다 분명히 많은 고참 선수인데 막판에 주워먹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진영보다 본인이 공을 올라가고 운반한 다음에 기점 패스를 주고 그 패스가 베르너 존슨을 거쳐 다시 들어오는 과정까지 또 뛰어 올라가서 이어받고 이 상황에서 정확한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해내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를 또 교체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영국 현지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로 장거리 비행이 잦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 않느냐, 피로 누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한 번 손흥민 선수를 찬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피곤할 겁니다. 물론이죠. 힘들 거예요. 제가 호주 대표팀 감독으로 일할 때는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 뛴 선수가 호주에도 있었는데요. 그 선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다들 힘들다고 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코치로 함께하고 있는 호주 대표 선수 출신인 마일 예디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뿐 아니라 시차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즉 유럽의 대표 선수들이 그냥 대표팀을 다녀오는 것과 아시아까지 갔다 온 선수들이 겪는 피로감과 힘듦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는 절대 그런 것에서 변명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대표팀을 다녀왔으니까 멀리 갔다 왔으니까 힘들 수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지. 여기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조금 이제 살이면서 해야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하고 싶어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본인의 클럽에서의 이런 활약을 위해서 국가대표팀을 또 경시하지 않고 국가대표팀에 어떤 경기를 하든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손흥민 선수에게 국가대표팀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한 토트넘에서 뛰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어디를 가더라도 앞서 말한 대로 어떤 경기 어떤 상황이더라도 자신의 기준을 낮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조금 오늘은 못해도 되겠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없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 최고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위대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극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 항상 모든 걸 쏟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살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물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로 데뷔 후 30라운드 시점에 15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가장 빠른 페이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퍼포먼스와 결과물을 내고 있고요. 사실 동료들이 조금만 더 따라줬더라면 더 대단한 기록도 가능했을 올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질 경기,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도 항상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손흥민 선수가 연속 득점을 통해서 통산 2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의 현실성,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